안녕하세요. 남북 청년들이 함께 한반도 내외의 사회 어젠다에 대해 논하는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의 대표 박준규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만나뵈러 이곳에 왔는데요. 저와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의 박준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지현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아이스토리라는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2010년도에 한국에 입국을 했고 고향은 청주인이고요. 네, 또 시골에서도 살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는 서울에 살고 있어요. 들어오세요. 저희 지금 이사를 금방 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완전 대박. 근데 더 대단하신 게 이제 남한으로 오셔서 네. 이거를 사업화를 시키셨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백두산에서 이제 그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그분을 보면서 막연하게 이제 패션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제 이렇게 예쁜 옷을 만드는데 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나도 나만의 브랜드를 해야겠다. 이제 그래서 막연하게 시작을 이제 하려고 이런 창업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좀 듣고 이랬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어요. 저는 약간 이제 그 알렉산더 맥퀸이라든지 약간 되게 화려하거나 또 이제 아니면은 입생 로랑이라든지 약간 이런 류의 옷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만의 스타일을 딱 이제 확립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그 창업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탈북민들의 이제 저와 같은 배경의 친구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그때 이제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대표님도 지금 패션업에 종사하고 계시잖아요. 대표님께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여쭤보죠.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할 때 모토가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해요. 저희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패션이 되는 것만큼 다른 브랜드랑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작품에 가까워요, 진짜. 세상에 단 하나의 이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스토리가 이제 문양이 돼서 이제 옷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저희 디자이너도 디자인한 옷 입었어요. 직접 디자인을 하시는 거죠? 네네. 그 QR코드 태그할 수 있거든요. 네, 저 해볼래요. 네, 태그하시면은. 네. 네. 저 QR코드 한 번만 해볼게요. 네. 우와.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우와. 이 친구의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본인이에요. 이거 너무 의미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차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죠? 뒤에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제가 학교가 한양대여가지고 저도 한양대예요. 패션 디자인 나오셨어요? 네. 한양대 반가워요. 처음 만났네. 네, 무슨 전공이 뭐예요? 저 사학이요, 역사요. 인문대도 했어요. 사국대입니다. 패션 디자인이면 생과대. 저 생가대. 근데 아마 제가 졸업할 시점부터는 한양대도 아마 많이 받았다고 들었어요. 이제 보통은 저희 고향에는 북한에는 이제 공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조그마거나 커도 이제 공원을 정말 특별한 날에 가거나 이렇지 않으면 잘 못 가요. 근데 이제 여기 왔을 때는 엄청 큰 공원이 정말 한국에는 되게 많잖아요. 그냥 평일에도 아무나 그냥 와서 막 앉아서 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뭐 아무도 단속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좀 자주 오게 되는 것 같고. 자주 와요. 요즘도 이제 저희 사무실이 근처 여기서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이제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여기 산책하러 오고 이러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 때는 사실 공부하다가 머리 식히러 나왔다면은 이제 여기 사업을 하면서는 이제 아이디어를 얻는다거나 이제 어떤 일이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그냥 이제
정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 약간 그거를 생각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나만이 처음으로 음. 대표님의 집이라고 느껴지고 뭔가 정이 들었다라고 느껴졌던 순간이 있을까요? 그 처음에 왔을 때는 진짜 가고 싶었어요. 고향으로. 네, 처음에는 진짜 가고 싶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모든 게 다 낯선 거예요. 같은 한국어를 구사하지만 이제 단어도 너무 다르고 이제 그 영어도 많이 쓰고 외래어도 많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무슨 얘기하는지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그때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는 이유들이 정말 많았죠. 왜냐면 물리적으로 못 간다는 걸 알았어요. 일단은 오면은 가면은 이제 안 된다는 걸 알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가서 약간 이런 거죠. 성공도 하지 못했는데 이 채로 내가 가서 뭐 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이제 들었었고. 그렇게 한 3년을 버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내가 3년이 지나서 딱 처음으로 내가 집이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약간 이제 항상 이방인이란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학과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여기 그때도 서울숲 왔었어요. 서울숲에서 놀고 있는데 네. 이제 어떤 외국인이 네. 길을 물어봤어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영어 할 줄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옆에 친구가 있다가 네. 뭐 어떻게 간다고 알려줬어요. 학과 친구가. 네.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러는 거야. 진짜 우리나라는 너무 살기 좋다. 이 밤에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다녀도 네. 아무도 이제 외국처럼 네. 위험하지도 않고 북한처럼 위험하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딱 느꼈죠. 우리나라? 내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지? 네, 우리 집? 그죠. 약간 이런 느낌. 그때가 제일 딱 이제 처음 들었었던 때였어요. 신발 벗고 앉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집이 되셨죠. 그래도 조금 뭐랄까 어린 시절에 보내셨던 곳에 대해서 생각이 가끔 나실 것 같은데, 네, 혹시 고향에 대해서 물어보기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저는 고향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네. 왜냐면은 이제 저의 모든 어린 시절이 이제 담겨 있기도 하고, 제가 이제 태어난 곳이랑 살았던 곳은 좀 많이 달라요. 이사도 많이 다녔고, 또 시골에 살면서 이제 또 청진이라는 곳에서 학교를 다니기도 했고, 그쪽에서도 많이 살았고 이래서 사실 여기저기 좀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추억도 많은데 대부분 제가 살았던 곳은 다 예뻐요. 시골은 진짜 똥 냄새가 막 나거든요. 소똥 냄새가 나고 막 감자 농사도 하고 이러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제 그러고 어릴 때 같이 자랐던 친구들도 다 거기 살기도 하고, 또 이제 시내에서 살 때는 또 되게 좋은 이제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또 그 아파트에서 사는 매력도 있었고요. 이제 엘베가 안 돼가지고 막 걸어 올라가고 이랬는데, 진짜요? 네, 물도 막 이제 안 나와서 물을 어디 가서 이제 길으로 갔다가 그거 들고 이제 아파트 그 높은 계단을 올라가서 집에 채우고 이제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것 자체가 너무 좋고요. 고향 얘기하면 언제나 좋아요. 또 이제 고향 얘기하면은 빠질 수 없는 게 음식. 네, 진짜요? 저희 엄마가 녹말국수를 그렇게 잘하는데 엄마 맛은 이제 사실 뭐 최고죠 뭐. 네, 잊을 수가 없죠. 네, 이제 엄마 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엄마가 만든 그 국수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누구도 그렇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네. 그게 제일 생각이 나고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 하면은 아무래도 저는 패션 전공했으니까 네. 북한 사람들이 패션에 대해서 다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는 진짜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패션에서 딱 느껴져요. 보면은 그렇게 꾸미는 걸 좋아하세요. 북한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막 이상하게 저는 이제 제가 어디서 옷을 이렇게 좀 이제 어디서 뭐 일본에서 수입한 옷을 입고 나갔어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한 3, 4일 지나면은 모두들 비슷한 옷을 입고 어디서 나오세요.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신기해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보여지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은 유행이다 하면은 그 아이템이 쫙 깔리잖아요. 똑같아요. 북한도 되게 똑같고요. 되게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옷에 신경을 못 쓴다고 생각하지만 그 와중에도 옷에 항상 신경을 쓰고 또 이제 잘 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패션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때 느끼죠. 아, 똑같다. 어떻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 사람들이 하나같이 먹고 사는 게 힘든데도.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네. 군요. 대표님은 어디서든 트렌드 세터셨네요. 아, 네. 제가 트렌드. 드라마를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제가 드라마를 보고 그 옷을 따라 입으면 사실 분명히 남한에 비해서는 유행이 엄청 뒤처졌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만 해도 파리의 여인이 한 15년 전에 본 건데 이게 되게 오래전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도 아마 유행이 끝난 드라마이란 말이죠. 그 드라마의 옷을 제가 따라 입은 거니까 아마도 내가 봤을 때 한 5년, 10년은 늦게 이제 유행에 갔을 것 같은데 근데 그쪽에서 이제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걸 따라 입으면은 누군가는 저한테 와서 아, 옷 내 거랑 바꿔 입을래? 뭐 이렇게도 하고 팔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누군가는 이제 그 재봉사 또 우리나라 같은 이제 우리나라면은 그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네, 그런 네. 집에 찾아가서 네. 이제 테일러드 하는 집에 가서 막 이런 옷을 그냥 리폼해서 유행에 맞게. 네. 진짜. 그렇게도 많이 입죠. 네. 그런 경향이 좀 많았어요. 여러분, 링크에 더 많은 영상들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Great. 아,